아, 지그재그로 앉아 있어야 되는구나. 지그재그. 지그재그 하니까 왕관기 설치되는 우리 기준이, 그죠? 지그재그로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화잔진 기준 개정안을 한번 볼게요. 간만에 이제 올라왔는데, 최근에 화잔진 기준은 미분무 소화설비가 개정이 펌프 쪽 하나, 원래 개정되던 거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호설일은 주차장에 못 쓴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크게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뺐고, 이거 한번 보면, 자탐에서 개정된 것들을 한번 보자는 거죠. 뭐가 개정됐을까요? 이렇게 보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먼저 개정되었고, 그리고 비상방송이 같이 개정될 즈음에 제가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려고 조금 기다렸던 내용. 지금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수신기 쪽이죠. 기준에 보면 나머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죠? 전체도 꽤 많이 중요했던 내용이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 반노트로 가세요. 이렇게. 그죠? 수신기에 대한 기준은 수신기 어디 설치하는 게 좋겠어? 경비실에 설치하고, 경계구역 일람도 뭐 봐놓을까요? 이렇게 경비실에 설치하고요. 경계구역 일람도라는 것들을 해놓고, 그죠? 음량은 다른 거하고 구별되게. 이 3호를 동그라미 하나 치면 개념을 조금 이해하시는 게 필요해요. 외국은 음향을 평균 소음보다 얼마 이상을 올려서 구분되게 만드는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명료하지 않죠. 우리나라는 그냥 음량이나 음색이 다른 기기 소음하고 구별만 되게 해놨는데, 얼마의 차이가 구별이라는 것들이 명료해지는지에 대한 게 없어요. 이게 약간 좀 모호한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놔 주시고요. 기준에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다음에 경계구역 표시할 수 있게 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종합방제반을 설치하면, 그죠? 예. 연동해서 다른 것들이 다 될 수 있게 해줘라. 그리고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문자로. 경계구역 전화번호 기억납니까? 경계구역 연락처. 25에, 요거 15입니다. 예, 7 하면 다음 시험에 또 한번 후회하게 되는, 바뀐 거 기억하세요. 2개 건물, 2개 층, 500까지는 가능해, 600까지 50m 제한, 내부 보이면 1050m 제한, 이렇게 돼 있죠. 그 바닥으로부터 0.8에서 1.5, 2개의 수신기 하면 요 내용 한번 나중에 수신기 가서도 할 건데, 각 수신기마다 확인이 되게, 확인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확인. 이 확인이라고 하는 부분과 우리 소방에서 전기에서 특히나 두 가지를 용어를 구분해야 되는데, 확인은 뭐고, 확인 말고는 또 뭐가 있습니까? 제어라는 게 있어요. 제어. 우리가 이제 직류를 쓰다 보니까 확인을 받으려고 하면 두 가닥이 가면 되죠. 마이너스는 무조건 가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 신호가 가면 돼요. 화재 발생 확인. 근데 제어는 어떻습니까? 하면 제어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가고요. 제어용이 따로 가야 되지. 이렇게. 얘는 확인, 그 다음에 제어.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수신기가 2대 있으면, 수신기가 한 건물에 수신기가 2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붙어 있지 않고 한 5층 이상에, 뭐 7층 이상 이렇게 수신기가 2개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 아예 그 회로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게 하는 개념이 아니고 추가로 수신기를 넣어야 되는 과정이 있죠. 그때 위쪽에서 불난불이 전체 수신기로 연동해, 뭐 확인이 돼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지. 확인이 된 법이거든요. 지금 확인. 확인이란 말은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감지기에,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감지기 불났어. 그러면 따르릉 하겠죠. 그럼 신호, 야, 이 수신기에서 불났다 전달해주는 그 역할까지만 하는 게 확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문제가 생기고 해결되고 난 다음에 조작이나 제어가 되기 위해서는 선로가 더 추가된다고. 그래서 용어를 조금 이해하세요. 확인은 신호만 받는 거, 주는 거에 대한 개념만 가지고 있고요. 제어는요,
조작까지도 가능하거든. 근데 우리 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면 한 건물에 수신기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으면 확인만 받으면 돼요. 확인. 근데 이거에 관련해서 질의를 올리면 답변이 모호하는 경우가 생기죠. 무슨 문제입니까 하면 다중이용업 있죠. 다중이용업. 각 층마다 개별의 수신기가 다 필요하거든. 그럼 한 건물에 다중이용업 좀 막 휘황찬란한 건물 가보면 모든 층이 다 개별 술집이잖아요. 그 술집마다 다 수신기가 있는데 그게 다 연결돼야 됩니까? 그럼 자기 집은 한 회로인데, 그죠? 나머지 층을 걸 다 받아야 됩니까? 얘도 확인되고 얘도 확인돼야 돼, 서로. 그럼 더 몇 개나 받아야 돼? 갑론을박 중이었습니다. 아직 뭐 명료하게 해결은 안 되는데 애매하죠. 그렇죠? 도대체 몇 개까지 설치하고 몇 개까지 확인해야 되는지 부분이. 기준만 일단 이해합시다. 확인받는 거다. 제어 아니라는 거. 실무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지. 요 기준이 신설됩니다, 여러분. 자, 이 기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잘 안 보이네? 네. 이렇게. 원래 이 기준은 어디에 있던 놈입니까? 라면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비상방송 쪽에 있었어요. 비상방송 쪽에 원문이 이렇게 적혀 있었네요. 보니까 화재로 인해서 하나의 층에 지금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단선되어도 다른 층에는 영향이 없도록 해라. 이게 최근에 좀 뜬 이슈였죠. 지금 2년 반 정도 됐네요. 거의 한 3년 차 접어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국회의원이 그죠? 질의를 하죠. 예, 감사를 하는 기간 동안 언급됐던 겁니다. 뭐 방송 뭐 관련자들이 먼저 소스나 의견을 줬겠죠. 뭐가 문제였습니까 하면 각 층마다 스피커가 화재로 인해서 두 선이 붙어버리는 현상. 걔를 우리는 단락이라고 볼 거예요. 단락이 되면 과전류가 흐르니까 앰프는 출력을 확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나머지 층이 전층이 아예 방송이 안 나가는 메커니즘이었지. 그렇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냐. 그럼 5층에 불나면 나머지 층에 단락되면 방송이 전혀 안 나갔네. 이러면 큰일 나겠는데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다른 층에 나갈 거는 전혀 문제 없이 다른 층은 다른 층대로 나가라 하게 지금 다들 개정됐어요. 그러면 방송은 그런데 나머지는 이렇게 되죠. 나머지 이게 추가가 된 거예요. 살펴보세요. 여기도 음향장치 있죠. 화재로 인해서 하나의 층의 지구 음향장치의 배선이 단락, 그렇죠? 단선은 없네요.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는 지장이 없도록 각 배선상에 유의한 조치를 취해라. 이 기준이 신설되면서 참고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경종선 하나가 단락돼도 나머지 층에는 문제가 없도록.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락이라는 말은 쇼트가 났다는 말인데, 쇼트가 났다는 말은 그냥 그 선을 아예 죽여버리도 되거든요. 퓨즈를 다는 방식도 쓰고, 이제 뭐 제어기를 별도로 쓰기도 하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정됐구나. 더불어서 한번 이 기준이 꽤 중요했었거든요. 요것 때문에 전체를 묻기는 약간 애매하지만 그래도 알고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넣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좀 간단하더라도 얘가 조금 이슈가 되죠. 8조입니다. 8조에는 음향장치하고 시각경보기가 있네요. 시각경보기.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음향장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음향은 경종 얘기하면 되지. 경종은 수신기 내부나 측근에 두면 된다. 2번이 개정됐던 사항이에요. 줄 한번 쳐볼까요? 이렇게 층수가 11층 이상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공동주택에는 16층 이상일 때 어떻게 나가게 만들어라. 자, 2층 이상일 때는 직상 4계층 분란층하고 1층일 때는 바라 직상 4계층 지하층, 지하일 때는 그죠 바라 직상층, 그 밖에 전체 지하층. 한번 알고 가보세요. 그죠? 원래 이것 또한 기존법에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기존법에는 요 규모가 바뀌는 거예요. 요 규모하고 그리고 이 내용들 직상 몇 개 층이 나가야 되는지 한번 밑에서 비교해서 보면 됩니다. 볼까요? 이렇게 기존은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3,000을 초과하면
우선경보 방식을 써라. 이 음량 장치가 나가는 형태를 우선경보라고 불러요. 원래 뭐가 있습니까 하면 전층, 경보라는 것들은 경보, 전층이 있고 우선층이 있죠. 불나면 전체 층에서 경적이 다 나갔으면 좋겠어. 다 나가면 좋은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 병목이 생기는 거지. 다 계단으로 몰려가지고. 야, 그러면 불난 층과 그 위의 층이 순차적으로 화재가 확대될 때 하면 좋겠다. 우선층을 쓰게 돼요. 얘는 소규모죠. 이거 반대되는 개념,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니까. 얘는 5층 이상이고, 그리고 연면적이 3천 이상이에요. 3천 이상. 3천을 초과하게 되면, 저 대상이 됐었죠. 그 다음에,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해서 우선층에서도 하나 더 분리하죠. 어떤 식이었습니까? 우선층인데, 그죠? 야, 이제 고층 건축물에는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 고층 건축물에는, 고층은 30층 이상을 얘기해요. 30층 이상. 이때는 전층은 전체다. 올, 이렇게 나오고. 우선층은 뭡니까? 라고 하면 2층만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2층하고 2층이 불이 났다고 생각하면, 그죠? 2층이 불이 날까요? 발하층 할게요. 발하층. 얘는 직상. 이렇게 나갔는데, 얘는 발하하고 직상 총 4개 층. 아니, 직상만 4개 층. 총 5개 층이 나가는 거지. 그 외에 20년도에 불이 좀 나요. 불 났었을 때 문제가 좀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뒤쪽에 문제에 대한 부분들 좀 약간 얘기했습니다. 야, 그러지 말고, 이게 뭐해? 규모가 좀 안 맞잖아. 그러면 다 적용시키지. 그럼 이걸 바꾸는 거죠, 이렇게. 5층 이상이 아니고, 그냥 11층 이상이고, 공동주택이면 16층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기준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지. 이렇게. 이해되죠? 어려운 말은 아니니까. 그래서 전층 대상은 10층까지죠. 공동주택은 15층까지는 전층이 되었더라도 지금 법상으로는 괜찮아요. 그렇죠? 얘를 소급 적용이 대상이 됩니까를 고민해 보면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문제가 많은데 뒤쪽에 나옵니다. 소급했었을 때 피해는, 그죠? 그러면 건축주한테 너무 큰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엄청 간단한 거예요. R형 같은 경우에는, R형 약간 전자식으로 되어 있죠. R형은 프로그램을 수정으로 해서 금방 갑니다. P형은 쉽지 않죠. P형도 앰프에서만 좀 조작하면 될 것 같은데, 이 형태로 개정됐다. 개정에 대한 근거를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기준입니다. 기준 이렇게 뜰 때, 이거 보세요, 이거. 자, 이건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중요한데, 나머지 기준도 한번 보고 오세요. 이거 화재안전 기준은. 그죠? 뭐 양념치를 한번 줄쳐볼게요, 이거. 그죠? 뭐냐? 수평거리 25m마다 스피커 설치해라. 이렇게 돼 있고. 그죠? 그리고 한 80%에서 음향이 나가도록 해라. 80%에 나가도록 하면 20% 부족한 형태죠. 80% 전압에서 음향이 나가도록 최소한 해줘라. 이 말은 우리가 저전압이죠. 몇 볼트까지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저 음향은. 그리고 1m 떨어질 때 90dB입니다. 이러한 수치적인 게 기준에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이거는 뭐 형식 승인 기준 쪽으로 넘어가는 게 좋은데 1m 떨어져서 90dB 대에서 소리가 들리냐? 이건 바람직하지 않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뭐 우리 기계 자르는 공정 거기 그 소음이 100dB이 계속 나와. 앵앵. 그 90 울린다고 해서 소리 들립니까? 이게 더 시끄러운데. 이런 건 없애야 돼요. 미국처럼 소음이 발생하는 곳의 평균 음량 기준에서 플러스 얼마 이상 나가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맞지. 금방 바꿔도 될 거를 계속 안 바꾸고 있지.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철길 옆에 있는데 90 아무 소용없지. 그렇죠? 네. 그런 것들. 그리고 감지기하고 연동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상방송 쪽에 있던 부분들 한번 볼게요. 비상방송 쪽. 그렇죠? 비상방송은 조금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4마트, 1와트 스피커 쓰고 있고요. 각 층마다 스피커 나가요.
25m마다 스피커 달려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음량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은 삼선시계에서만. 그죠? 불나면 비상 라인으로 계속 소리 나가게. 0.8에서 1.5. 그죠? 예. 그 다음에 11층. 이거 한번 보는 거죠. 어서 오십시오. 예. 이거 한번 보세요. 11층 이상, 16층 이상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번 봐놓으세요. 11층 이상, 그죠? 2층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해라. 1층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해라. 나머지는 기존 법령 똑같습니다. 지하층에 살펴보시고, 그죠? 지하층일 때는 이 법을 그대로 카피했는데 없어진 것 같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내용 한번 번할게요. 그죠? 예, 뭡니까 하면 유도장애 생기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조작부에서는 2군데 다 설치할 수 있고요. 2개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소리는 10초 이내에 나와야 돼요. 그죠? 나머지 80% 똑같은 내용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비상방송도 개정됐죠. 방금 전에. 이 비상방송이 개정됨과 더불어서 2가지입니다. 음량으로 나가고 있는 경종과 스피커는 직상 4계층에 대해서 직상발화 기준이 개정됐다. 왜 개정돼야 됩니까에 대한 근거예요. 원래 이제 법이 개정될 때 위원회를 열거든요. 그래서 왜 필요하냐에 대한 부분들 설명 나와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좀 읽어보고 답을 좀 쓰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내용 똑같이 넣었으니까 개요에 보면, 그죠? 마찬가지로 경보 설비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비상경보 설비와 자타는 화재 발생을 경종이나 타종으로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죠. 그래서 비상방송이 그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더라라고 하는 설명이 있고요. 배경에는 뭐가 필요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경. 우선경보 방식을 했었어. 그런데 20년도 1월 6일자 사고가 터지죠. 호텔에서 불이 났었는데 직상이 안 나간 거예요. 19층에서 이제 나온 사람이 복도에 연기가 탄 거지. 경종 하나도 안 나가고 있고, 이 뭐야 씨, 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따지는 거지. 그래서 한번 차근히 보니까 74년 기준 이후에 개정이 없어가지고 좀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경보 방식에 대한 개선, 그렇죠? 뭐가 있었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요거 한번 줄쳐놓으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문제 있었다. 나중에 한번 봐놓으세요. 우선경보 방식이 효과적이냐? 근거는 좀 없더라는 거지. 그죠? 그리고 이 우선경보 방식이 전체가 동시에 피난할 경우에 병목이 있던 것들은, 그죠? 예, 이렇게 해왔다라는 거지. 그런데 우선경보 이후에 요거죠, 요거. 미경보층에 대해서 언제 화재가 확대돼 갈 거니 언급에 대해서는 명료한 게 없었어요. 인명피해가 도리어 증가하는 우선경보 방식으로 인해서 피해가 더 커지는 문제점이 생겼다라는 거지. 그게 큰일이겠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지? 그죠? 예. 우선경보 방식을 하면 화재층과 직상층에 대해서, 그죠? 화재층, 직상층 외에는 안 나가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겼군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성. 현재 5층 연면적 3,000 초과인데 안 되겠어. 그래서 이걸 좀 개정을 이렇게 하자. 그렇죠? 내용은 엄청 간단한 거여서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개정된 내용은 음량 장치가 단락에 섰을 때 나머지 층이 계속 나가는 것에 대해서 기준이 추가됐고, 우선경보 방식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기존과 개선점에 대해서 써봐라 이렇게 될 거지. 문제 이해됩니까? 우선경보 방식에 대해서 기존 시스템 개선 어떻게 바뀌었는지. 요건 양념 10점짜리여서 엄청 간단합니다. 잘 이해해서 보세요. 전층, 우선층, 또 우선층인데 고층에 있는 걸 그대로 가입된 거죠. 도입된 거. 요 기준이 변경된 기준이고 변경된 사항이 안겠죠. 그래서 지금 시행은 경종, 자탐하고 지금 나와 있는 방송이랑 같은 날 시행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제부터 됐는지 상세히는 뒤쪽에 나와 있을 거니까 나중에 가서 한번 보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단톡에 올렸던 건축방아, 잠시 끊었다 가야 되겠네. 건축방아 1. 제가 올린 자료, 사진이 다 X로 돈 이상하게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내가 뭐, 욕했나? 올려주면 올려준 대로 보고 있지? 내가 오늘 열어보니까 안 열려가지고. 사진을 붙여넣기로 했는데 컴퓨터마다 그게 들어가는 게 조금씩 튀겠어요. 그래서 지금 파일을 올려드린 게 바람직한 건데, 다시 좀 올리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플래시오버가 뭡니까? 뭐, 긴 설명도 별로 없지. 플래시오버가 뭐예요? 이게 이제 이런 말 많이 씁니다. 한 5가지로 플래시오버를 얘기를 하는데, 뭐, 성장기의 끝에서 발생하는 뭐, 재난, 화재, 그리고 뭐, 국소적인 게 전실로 퍼지는 거, 연료 지배형에서 환기 지배형으로 가는 거, 그죠? 또 무슨 말씀입니까 하면, 거주 한계 지점. 이렇게 쓰는 거지. 잘 이해해서 한번 여러 가지 써보세요. 그러니까 플래시오버는 그런 거다. 국소가 전실로. 뭐 이런 나와 있죠. 이렇게. 플래시오버 영향이자는 3가지를 몇 개 보냈죠. 뭐 있습니까? 점화원의 크기, 위치도 중요하고 또 뭐, 내장 재료 중요하고 또 뭐, 궤구부가 중요하죠. 그 부분으로 해서 설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도 좀 넣는 거를 습관을 좀 들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구획실로 그려놔도 되죠. 구획실로에서 플래시오버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여론은 뭡니까? 복사열입니다. 잊지 마세요. 복사열로 발생하더라. 그렇게 말하면 끝났지 뭐. 수식을 쓰는 연습도 가끔씩 하세요. 수식도. 계산 문제는 조금 시기가 좀 남은 것 같아요. 나와도 되는데 플래시오버에 관련해서 수식은, 계산식은 거의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추세니까 뭐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적었네요. 자, 플래시오버. 요렇게 그림, 그죠? 점화원, 내장재, 그리고 개구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딱딱딱 정리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런 그림도 참고해주면 좋죠. 완전 개방과 완전 밀폐일 때는 플래시오버가 상대적으로 적게 생기든지 느리게 생기는 거. 그죠? 플래시오버가 발생되는 타임. 그러면 개구율이 3분의 1, 2분의 1 사이쯤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가 제일 빨리 생기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넘어가 볼까요? 2번입니다. 최성기 화재 환기계수라고 적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있죠. 환기계수는, 그죠? 환기계수는 성장기에는 의미가 없어. 이해되나요? 왜 환기계수는 성장기에 의미가 없을까요? 흡사 이 대답이 동영상에 방해되실 것 같아서 차마 못하고 있겠다라고 하시진 않죠? 왜? 환기계수 볼까요? 이렇게 이걸 이해를 좀 하면 좋지. 이렇게 이게 플래시오버다, 그죠? 무슨 지배? 연료 지배. 무슨 지배? 환기 지배. 여기는 뭐가 많은 상황? 공기, 즉 환기가 엄청 많은 상황이니까 영양인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엄청 많이 있다고. 그래서 플래시오버 이후에만 환기 개수가 적용이 돼요. 잊지 마세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지. 워낙 이게 많다 보니까 굳이 얘를 영향을 받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나쁘게 얘기하면 뭡니까? 그죠? 창문을 열어놓고 도망가면 플래시오버는 늦게 발생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죠. 창문 열어놓으면 더 많은 산소가 공급되어서 불이 더 커질 거다. 산소는 더 많이 공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산소는 몇 프로? 21% 항상 있지. 더 많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고 도망가는 게 바람의 심한 영향에 의해서 불꽃이 이렇게 전파되는 것에서 피해는 생길 수는 있으나, 그냥 창문 열어놨다고, 닫아놨다고 해서 플래시오버가 더 빨리 생기고, 예를 들어서 공기가 더 많이 공급되고 그렇진 않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요 전 시기가 어떤 개념인지를 잘 이해하시면 필요합니다. 그죠? 환기 개수는 A 루트 H라고 한번 정리하네요. 이 동네. 이 면적을 주로 많이 하는 거지. 환기 개수가 커지면, 그죠? 화재의 지연,
화재의 계속 시간이 짧아집니까? 늘어납니까? 환기 개수가 커지면 짧아지겠지. 공기 공급이 더 많아지니까 많이 타는 거지. 화재의 강도는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늘어납니다. 그림을 이해해서 그려놓으세요. 기존 이 그림입니다. 그죠? 예. 완전히 개선이 되는 걸 이해하셔야 되죠. 그죠? 흰색 비해서 노란색은 환기 개수의 공급이 원활할 때입니다. 이해되겠지요? 그래서 화재에 대한 지속 시간, 계속되는 시간은 줄게 되고요. 연속도 빨라질 거니까. 그래서 최고 온도하고 강도는 늘어나는. 전체 가속도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거 하나만 팁처럼. 화재 강도가 높아지는 게 위험해요? 빨리 다 타는 게 위험해요? 강도가 올라가는 게 훨씬 더. 강도는 내력을 견딜 수 있을지 없을지가 모릅니다. 불안정하죠. 가속도의 면적상은 비슷할지언정 강도가 커지는 게 더 위험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써주면 되겠지요? 이렇게 적었어요. 이 그림 기억납니까? 네. 환기 개수가 클수록 연소 속도가 빨라지는 영역을 환기지배형, 2번이 환기지배, 1번이 무관한 연료지배 형태가 딱 나와 있네요. 적재적소의 식이 잘 들어가져 있네요. 넘어갑시다. 요 그림 들어가고 요 공식 들어가고 요거는 좀 추천하죠. 환기 개수 물을 때는 항상 넣어주세요. 넘어갑시다. 방화구역, 방화지구라고 하는 부분들 잘 이해하면 좋겠죠. 방화지구는 그죠? 화재 확산의 우려가 있어가지고 시도 단위로 제 지구를 지정하죠. 그죠? 예, 무슨 지구, 그죠? 예, 이렇게 지정해서 방화지구하고 인접거리 이내에 화재가 확대되는 면을 좀 더 완화되는 면을 지정하지 않으면 대체하는 설비가 필요한데 그 설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네 이런 거죠.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그죠? 예, 소방에서는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아시다시피 3m, 5m죠. 왜 3m, 5m 그려집니까? 하면 그림을 한번 그려가지고 이해하면 되겠고, 우려가 있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냐? 요게 지금 가장 큰 핵심의 문제다, 그죠? 양념처럼 문은 방화문으로 갑방 이상으로 돌아. 과거 60분 문 이상. 창문에는 드렌처. 요거는 지금 우리 기준상 창문이 내화 구조로 인정받은 게가 있어요. 창문을 어떻게 내화 구조로 인정받습니까? 창문인데, 그죠? 네, 내화 구조로 인정받았던 게 어떻게 했었어? 창문. 이때 창문은 방화유리였어요. 방화유리 플러스 스프링쿨러. 이렇게 해서 1시간 내화를 받습니다. 이렇게 창문을 설치하고 스프링쿨러가 동작됐었을 때 1시간 견딘다는,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렇게, 그죠? 요것을 이렇게 적용시키려 했었어요. 처음에 방화유리 괜찮다, 요거보다는 스프링쿨러 넣는 것보다는 방화유리 된다 했었어요. 방화유리면 괜찮지 않겠어? 안 돼. 드렌처. 요거 똑같죠? 드렌처하고 스프링클러하고 물로 막지 않으면 정확한 답은 없다라는 거지. 드렌처 설비입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그죠? 외벽체는요, 내화 구조냐 불연제 해라. 환기구멍에는 그물망이 뭡니까? 방화커브 그물망. 무슨 원리로? 네? 그게 무슨 원리를 물었는데 명칭을 얘기하면 방열이 뭐보다? 발열보다 크게 만드는 거지. 그렇죠? 명칭은 여러 가지죠. 화염 방지기, 역화 방지기, 가는 눈의 구리망, 방화 커버, 2mm 이하의 머시기, 엄청 많습니다. 그죠? 다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화염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자는 게 핵심이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여드렸죠, 눈으로. 백문이, 예, 백문이지. 내년 시험 나오죠. 화재 확산 방지 구조. 이거 뭐 법이 바뀌어서 올려준 게 아니라 꼭 한번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개념, 요거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이게 외워집니까?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못 외우면 오늘 집에 못 가요. 다 외우고 갑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숫자는 진짜 다 외우는 거예요. 이거 다 못 외우면 집에 못 가요. 다 외워야 됩니까? 하자마자 못 외우면 집에 못 갑니다. 안 외워도 되죠. 이걸 왜 외웁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똑같이 썼는데 4점을 받은 거예요. 이유가 뭐지? 숫자만 안 적었을 뿐인데. 이런 거예요. 딱 봤는데. 예? KSF하고 KSL하고 그 차이는 뭐예요? 이거 못 외우면 집에 못 가요. KS는 그 다음에 각 이제 산업별 품목이 쫙 다 있습니다. A, B, C, D, E, F, G, Z까지처럼 엄청 많아요. 그래서 F에 몇 번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F는 산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화 재료, 건축 재료는 무슨 뭔가, 뭐 기계 재료 뭔가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어요. 이거 엄청 많습니다. 이거. 참고로 KS로 돼 있는 건 다 돈 내야 됩니다. 돈 내야 돼. 검색은 자유로운데 파일을 다운받거나 출력하려면 돈을 내야 돼요. 중요한 거지. 보세요, 지금. 대구 오늘 몇 도입니까? 대구 몇 도? 아유, 체감상 벌써 한 40도 경험하고 오신 얼굴로 꼭 보십시오, 이거. 이거 꼭 다 외워야 됩니까?는 묻지 않는 걸로. 이 정도도 못 외웁니까? 제가 좀 외운 것 중에 놀랐던 부분은 우리가 MSDS 다 외우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외우세요 이런 말하기도 좀 이거 다 외워야 되나 이렇게 나도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다 외우고 계시더라고. 적어놨더라고. 이거 어떻게 외우셨어요? 그러게요. 아직 합격은 안 되셨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잘 외우셔도 안 되는 건가? 예. 여하튼 요건 외워야 됩니다. KS는 외우세요. 그림 대충 그리세요. 예. 전에 정말 막 화가처럼 그리신 분이 있던데 그러지 마세요. 8분에 끊을 수 있게 그리세요. 끝이지 뭐. 그죠? 야, 이 정교하게 그렸네. 플러스 2점 더 줘야 되겠나? 이러면서. 그런 거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손으로 그릴 수 있는 형태보다는 수전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자질하세요, 자질. 자가 나쁜 게 아닙니다. 자를 쓰지 말라는 이유는 자보다 빨리 그릴 수 있을 때 쓰지 말라는 거지. 자 그리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시간 차이가 없더라 그러면 자를 끄세요. 이왕 이쁜 그림이 좋은 거지 뭐. 그죠? 단점은 찍었는데 예씨 화이트 좀 쓸 수 있습니다. 쓰세요. 왼쪽은 커튼홀, 오른쪽은 외단열입니다. 우리 많이 배웠다 그죠? 외단열 잊지 마세요. 다음 페이지. 요렇게 또 똑같이 이렇게 외워도 예쁘죠? 깔끔한 거 선택하셔가지고 어떻게 더 예쁜가 해서. 그리고 이런 질문을 가끔씩 결론 꼭 써야 됩니까? 근데 결론이 필요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이게 막 붐처럼 야 결론이 쓴 사람이 합격이 빠르더라 뭐 이렇게 돼버린 거지. 10점짜리에. 근데 약간 회의성이 있었는데 서울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요즘에 또 안 적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그런 거지. 적으나 안 적으나 점수는 총 이렇게 점수해요. 이 범위 내에서 점수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오늘 쉬는 시간에 써볼 거니까 못 외우면 집에 못 갑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 한번 써보지. 소방관 진입차 저는 한번 더 나올 거라고 분명히 예상하고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 소방관 진입차는 신기한 개념이 있죠. 소방관 진입창은 소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소방관 진입창인데 소방법이 아니라 건축법에서. 이 건축법은 되게 웃긴 게 건축법끼리 상충하는 게 있어요. 얼마 이상 높이고 얼마 이상 낮추고 이런 게 되지.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이. 결국은 2층에서 11층 이상 이하 인층에서 각각 설치하고 어중간하잖아요. 그죠? 11층 이상이 뭐고. 이게 의견을 학교에서 수렴했겠지만 그죠? 난 이건 좀 아니라고 봐요.
한 20층까지 해놓으면 뭐 어때? 그죠? 지금 우리가 75m짜리 고가 사다리는 22층까지는 되거든요. 그런데 기본 좀 평균으로 퍼져 있는 게 이제 40m짜리, 45m짜리 뭐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한 20층, 그죠? 15층까지는 한 괜찮지 않겠어요? 했는데 11층 이상 어중간합니다, 저는. 그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요거죠. 창문의 크기가 1.2 이렇게 되죠. 높이가, 창문의 높이가, 계곡의 크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바닥에서부터 그까지 어느 정도 높여야 됩니까가 상충을 많이 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데 땅 높이 적정 수준, 밑에서부터 얼만큼 높이냐, 이게 건축법끼리 서로 부딪히고 있어요. 야,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 올려야 된다. 그래서 바를 설치해야 된다. 야, 바도 안 된다. 아니, 바가 같이 열린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 지금. 나는 이거 좀 애매하긴 하던데. 여튼 이렇습니다, 그죠? 실내 면에서 창의 아랫부분까지 80cm. 근데 80cm 하면 뭐 어드법에 충돌돼서 1m 이상 올려야 됩니다, 뭐 이런 의견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니네들끼리 해결하고 와야지. 이걸 어떻게 해? 법 세운 놈도 웃기죠. 무슨 법을 이러면 안 되나? 여튼 외우세요. 이거 못 외우면 집 못 갑니다. 이렇게. 다음 페이지. 배은창 유효 면적. 깔끔하네요. 그거만 하면 이해했죠? 계구 열렸었을 때, 그죠? 예, 열렸었을 때 얼만큼 나가고, 그죠? 예, 어떻게 올지는지. 이렇게 4가지 정도만 해놨습니다. 잘 해놨네요. 그 다음에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그죠? 건축물. 우리가 말하는 건축법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건축물 피난방화 구조 원리. 이런 것들이죠. 피난안전구역은 건축법에서는 피난층으로 보고 소방법에서는 피난층으로 보지 않아요. 이해하세요? 피난안전구역은 건축법에서는 피난층의 개념이고 소방법에서는 피난층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피난안전구역은 피난층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게 제 지론이고 일시적인 피난이잖아요. 소방도 올 때까지만 머물러라. 어떻게 설치하니? 그렇죠? 지하 연계는 어떻고? 기준 요거 외우시면 되겠죠. 한 개층을 대피 공간으로, 그렇죠? 한 개층을 대피 공간으로. 나머지 애매합니다, 이것도. 그죠? 읽어보시고. 특이한 내용들 없으니까 조금 특이한 사항은, 그죠? 뭐가 있습니까? 계단의 구조가 이런 거죠. 요거 좀 한번 체크해서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야지만 하부로 내려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계단의 연결이 끊겨 있는 셈이죠. 그래서 연돌도 막는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잊지 마세요. 연돌도 막고. 나머지는 잃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썬큰. 저 좋아하니까 봐놓으세요. 썬큰은 지하에 환기, 그죠? 배기, 재현, 그리고 그죠? 우리가 말하는 있는 조명 역할도 하고 피난의 역할도 하고 좋죠. 인테리어 측면도 있고. 단점은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건축주가 별로 안 하려고 하는데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이나 초고층 지하 연계로 돼 있으면 안 돼 있으면 좀 위원회에서 통과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썬큰을 넣었습니다. 잘했네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5점짜리는 가옥도. 가옥도는 오늘 복습 차원에서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늘 얘기하지만 잘 적었네요. 가옥도. 그 다음에 가옥도는 지난 시간에 했죠.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활용면이. 요걸 제가 좀 적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파란색으로 안 해서 깜빡했습니다. 저는 다음 시험 예상하고 있으니까 건축자재 품질 인증에 대한 관리 기준, 건축자재 품질 인증 및 관리 기준에 방화댐퍼 하향식 피난구가 25점짜리 딱 예쁘게 될 것 같아서 저는 답은
답은 네모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참조의 기준입니다. 일단 그렇게 적으면 되니까 예쁜 글씨로 한번 세팅하시고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피난용과 비상용 한마디만 물을게요. 비상용은 추가고 피난용은 그죠? 예, 추가의 설치가 필요하고 피난용은 그 중에 하나를 맞습니까? 절대 잊지 마세요. 피난용 그 중에 하나를 하니까 몇 개만 설치합니까? 한 개만 설치. 놀라웠지 않습니까? 한 개 이상을 설치하라 했더니 딱 한 개만 설치하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도 참 말 잘 들어. 한 개 이상만 설치해. 나머지는 다 피난용으로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왜 못 바꾸고 있을까요? 돈 안 들어요. 왜? 왜 일반용 승강기로 유지할까? 이게 좀 골치 아픈 게 비상용도 좀 그렇지만 전용 구역에 대한 면적이 기준이 돼 있어요. 면적이 부족해져. 더 폭이 더 필요한 거지. 그렇죠? 승강기 자체가 바꿀 때는 의미가 없는데 승강장의 면적이 더 커져야 돼. 그래서 현장에서는 적용을 잘 안 하려고 한 개만 넣으려고 막 그래요. 짜증나는 거지. 씨. 끝! 이렇게 짜증나서. 꼭 써보세요. 이렇게 외워서. 됐고. 시간 관계상 건축방화 일을 하고 싶으나 다음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도 하고 와야 되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모의고사가.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할게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좀 쉬었다가 마저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외우세요. 오늘 못 외우면 집에 못 갑니다. 기사님. 그지?